3. 고려 사회의 변천. 자, 오늘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요 지금 이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고려를 5개의 시기를 이제 구분했을 때 고려 한 중기쯤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고려라는 나라를 확인했을 때 이 고려의 이제 지배층, 우리가 고려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했었죠. 고려 시대 어떤 개괄해가지고 이제 주제별로 이제 한번 확인했던 거, 그거 여러분들 이제 자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 지배층 보면 그러니까 왕건과 마찬가지로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이제 호족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광종 때 이 과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호족들 중에서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중앙으로 진출했던 세력, 그 세력들이 대대로 높은 가문을 이제 차지하면서 문벌 귀족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고 그냥 지방이 남아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향리가 되는 거죠. 향리.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고려 중기에 어떤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문벌 귀족이에요.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이 이제 어떻게 돼? 위기가 온다 이런 거죠. 지금 흔들리고 있다가,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문벌 귀족이라고 했을 때 이 문벌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 대대로 높은 관직에 계속 오른 가문 이거 자체를 이제 문벌이라고 얘기해요. 당대 어떤 이제 권력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권력자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또 이제 그만큼 이제 부를 또 이제 축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 당시 이제 고려 중기의 이제 백성들의 어떤 이제 생활을 보면, 자, 이런 이제 귀족들에게 토지를 빼앗기거나 또는 무거운 세금 부담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떻게 돼? 이 막 세금 부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생활한다라는 거야. 이 유민이라는 거 자체가.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자, 신진 관료, 새로운 관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관료는 문벌 귀족에 대항하는 새로운 관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진 관료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문벌 귀족과 대립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이렇게 이제 신진 관료와 문벌 귀족들의 어떤 다툼,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다툼이 그러니까 다툼이 문벌 귀족 사회를 이제 흔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자겸의 난임과 묘청의 수경천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이자겸의 난임과 묘청의 수경천도 운동, 요 두 가지 사건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잘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이제 문벌 귀족 중에 어떤 이제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 118페이지에도 나오지만요. 자, 일단 지금 고려 지금 16대 예종이라는 왕이 지금 즉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 부인이 이제 문경태우라고 해가지고요, 이 이자겸의 두 번째 딸이 이제 예종의 이제 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된다라는 거죠. 부인의 아버지니까.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종과 이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서, 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17대 왕이 되는 인종이에요. 고려 인종. 자, 왕의 장인어른이다 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돼? 당시에 엄청 이제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자겸은 이제 기본적으로 문벌 귀족 가문 출신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왕이랑 결혼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돼? 집안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귀족들 중에서도. 자, 이자겸이 이렇게 자기 이러한 권력을 이제 놓치고 싶지 않고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자, 인종에게 자기의 딸들을 또 시집을 보내요. 세 번째 딸과 네 번째 딸을 시집을 보내요. 자, 그러니까 좀 이제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자,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겸의 딸들이 인종한테 여기 지금 시집을 갔으니까 인종 입장에서도 장인어른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 자기 어머니의 또 아빠인 거잖아. 외할아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지. 또 그리고 이자겸의 딸들도 보세요.
여기 집에서는 언니, 동생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쪽 왕가 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어머니랑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며느리 이런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자겸이 왕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이제 키워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대 가장 유력한 외척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외척 가문이라고 하는 거는 외가 쪽 친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을 시집을 보냈으니까 이게 외가죠, 외가. 자, 그래서 이자겸이 당대의 최고의 그 권력자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예종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이었던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즉위한 인종보다 당시에 보면 이 이자겸이 실질적인 어떤 이제 그 힘은 권력은 더 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종 입장에서 이자겸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이제 더 힘이 센 이제 신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종이 이자겸을 이제 제거하려는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이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요. 자,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다음에 인종을 이제 가두고요. 자기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그 고려에서 최고 높은 이제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건 실패로 끝나요. 당시에 인종과 함께 이 난을 일으킨 여기 인물이 누구냐면 척준경이라는 당시에 이제 장군이었어요. 이 척준경이라고요. 같이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이제 인종이 이제 이 척준경을 이제 그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척준경 너 이제 반란 일으킨 거 아니냐. 이 난이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륜에 어긋난다. 척준경 네가 이자겸을 이제 처리하면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해주겠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척준경이 그러니까 결국 배신을 한 거예요. 척준경이 이제 이자겸을 죽여요.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여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자겸이 끝나고요. 인종은 다시 이제 복위를 하고, 인종 입장에서 척준경 어차피 한 번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신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척준경도 이제 제거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는 어떤 몽골귀족 사이에 사회 그 사이에서 이제 막 이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9년 정도 후에, 자, 지금 이제 신진 관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자, 일단 이름이 어때요? 묘청. 뭐 하는 사람 같아? 두 글자예요. 스님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려 이제 관리가 되어 가지고요. 자,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서경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서경. 평양이다라는 거죠.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래서 이 서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건이 이제 또 중시 여겼던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고려의 지금 현재 수도는 개성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몽골귀족이다라고 하는 세력들은 다 어디 있겠어? 개성 수도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몽골귀족들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지방 세력이죠. 이제 묘청이 이제 그 대표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묘청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몽골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를 개경에서 이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묘청 등의 서경 출신 세력이 칭제권원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황제처럼 이제 하자. 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건의를 해요. 자, 몽골귀족 입장. 개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몽골귀족 입장에서는 묘청 등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묘청 등의 이러한 그 서경파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김부식, 당시에 이제 몽골귀족 중에 대표가 이제 김부식이었어요. 자, 이 김부식이 어떻게 돼요? 반대를 해요. 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묵청의 세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나버려요. 이제 천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딱 돼요. 뭐 그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천도 운동이 이제 실패했던 뭐 여러 이제 이유들도 있어요. 뭐 이제 전하는 그런 거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시간 되면 혹시라도 그때 확인하고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이 서경천도 운동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묘청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경에 독자적인 이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정부에 이제 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것도 이제 실패로 끝나요. 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보면 우리가 지금 김부식 나와요. 김부식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자, 김부식 하면 우리가 진짜 좀 이렇게 자주 들어봤던 게 바로 이 삼국사기의 저자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현존하는 그 지금 가장 오래된 그 역사책 삼국사기의 저자가 김부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려 한 중기쯤 쓰인 그 책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근데 이런 이제 역사책을 썼던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진압을 했대요. 이 묘청의 수경천도 운동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청은 그러니까 김부식은 뭐겠어 결국에는 과거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문신이란 말이에요. 문신. 무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 시대는요. 그러니까 문신 위주의 이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최고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총사령관, 최고 높은 사람은 다 문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라든지 그 여진과 관련된 뭐 윤관이라든지 강감찬, 윤관 막 이제 군대 이끌고 막 이제 거란이랑 여지 막 물리치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문신 출신들이야. 참고로 실제밖에 어떤 군인 이렇게 이제 군인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군 이렇게 이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제 묘청이 그 서경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면서 나라까지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라가 이제 대위국이라는 나라고요. 또 이제 그 연호까지 사용을 해요. 천계라고요. 자,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자, 김부식이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다. 그러니까 고려 지금 사회 내에서도 어떻게 돼? 지금 막 몽골귀족 그 사이에서도 막 지금 막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앙 정치가 혼란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넘어가서 이제 자 무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이라는 뜻 자체는 뭐예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에서 관리가 되는 문신,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해서 이제 군인이 되는 거, 무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려는 어디를 더 우대를 한다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문신을 더 우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신들은 어떻게 돼? 항상 이제 어떻게 돼요? 차별을 계속 이제 받고 있었고요. 불만을 이제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신정변의 배경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문신보다 무신이 어떻게 돼?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 시험에서도 정식적으로 무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좀 낮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위도 낮게 되고요. 뭐 이렇게 낮게 이제 그 시선도 그렇고 이렇게 낮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문신이 군사 지휘권 소유했다. 방금 이제 우리 뭐 묘청이 이제 그 서경에서 난 일으킨 거. 그것도 이제 김부식이 했었고요. 뭐 강감찬, 윤관 다 어떻게 돼요? 문신들이다라는 거죠. 문신들이 군사지휘권을 소유했다. 또 하층 군인들의 불만이 계속 이제 쌓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군인이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훈련보다 어떻게 돼? 그냥 막 일 시키는 게 많다라는 거야. 뭐 다리 만들어라, 뭐
뭐 궁궐 뭐 세워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노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많이 시켜서 불만이 이제 커져가고 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이 무신정변 때 왕이 이제 의종인데요. 의종과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그 집권 세력이었던 이제 문신들, 문벌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무신들을 많이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무시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러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무신들이 결단을 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개경 옆에 이 보현원이라는 그 정원이 있었어요. 자 이 보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종 그 왕들과 그러니까 왕이 막 이제 노는 곳이야. 말 그대로 파티하는 곳이에요. 가서 이제 막 문신들 데리고 막 이제 막 뭐 음악도 연주하고 뭐 시도 쓰고 막 이제 이제 막 노는 그러한 이제 곳이 장소가 보현원이야. 근데 이제 이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신인데요. 그러니까 뭐 왕을 막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야. 불만이 이제 쌓였어요. 정변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 의종이 문신들 데리고 이 보현원 갔을 때 이 정중방과 이의방이 그곳에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무신정변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딱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몬골귀족 사회는 무너지고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성공하고 나서 요 상황, 요 시기의 지배층이다라고 하면 무신이다라는 거지. 자, 여기 이제 표가 있어요. 무신집권자와 지배기구라고 해서, 자,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약 1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신집권기가. 지금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은요, 결국에는 이제 당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던 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왕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정중부 이의방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도모해서 무신정변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었죠. 처음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의방이에요. 근데 이제 정중부가 어떻게 돼요? 이의방 제거하고 자기가 또 이제 그 자리 차지하고요. 또 이제 정중부를 제거하고 경계성이 차지하고 또 경계성을 제거하고 이의민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자기가 권력 차지하고 또 권력 잡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최충원이 권력 잡고 나서부터 여기 최희까지 요때가 거의 한 60년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대 60여 년간 이 최충원의 아들, 그의 아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이 최씨 정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최씨 정권이 이제 무신 집권기 하면 이 최씨 정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이 천민이에요. 천민. 그러니까 천민 출신으로 당대 고려 당대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요. 이제 뭐 어떤 여러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자, 일단 정치기구와 관련된 거 한번 보면은 여기 일단 중방이라고 있습니다. 중방. 그러니까 최씨 정권 이전까지는 중방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어떤 정치의 어떤 중요한 걸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방이라는 건 이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고려 초기에도 있었어. 이 중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장군들의 어떤 회의기구라고 치면 돼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지 막 이렇게 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군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중방이야.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떤 군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다 막 이럴 때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무신들이 원래 국방과 관련돼서 회의하는 이 중방에서 이제 국내 정치까지도 어떻게 돼 결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중방이 이제 그 어떤 정치 최고의 어떤 이제 정치기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최충원 때 와서는 자, 최충원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어요. 자, 여기 이제는 최씨 정권 최충원 때부터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교정도감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여기 도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막 자기 부하고 동료고 막 그런단 말이야. 관계가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부하면서 동료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서로 막 이제 어떻게 돼? 막 그러니까 죽이면서 권력을 이제 막 빼앗는 거잖아. 지금 무신집권기 초기에는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안한 거겠죠. 그래서 이 도방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뭐 경호원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좀 쉬워요. 자신을 이제 호위하는 그런 이제 부대, 군사적인 특징이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운영을 하다가 자, 최충의 아들이었던 최후 때 보면은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또 설치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최씨 정권이 권력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이렇게 인사 같은 거 청탁하러 막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좀 뭐 잘 봐주세요 하면서 막 선물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사랑방에다가 이제 불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최씨 정권, 이 최후의 집 사랑방이 그 사랑방에서 사람 뽑고 이런 걸 다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방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은 어떻게 돼요? 이 최씨 정권 그 집에 있어요. 집에. 그 다음에 삼별초라는 이제 군사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은 요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무신집권 초기에는 어떤 기구가 최고 기구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방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가 최씨 정권이 왔어요. 지금 최씨 정권에 보면은 크게 정치 기구, 그 다음에 군사 조직,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치 조직으로는 최충원이 만들었던, 그렇죠, 교정도감이라고 있고요. 이 교정도감의 대표가 누구냐면 교정별감이라고 얘기해요. 교정도감의 대표. 그럼 이 교정별감은 누가 하는 거야? 이 집권자들이 하는 거겠죠? 처음에 뭐 최충원이 했다가, 그 다음에 최후가 했다가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 교정도감이 있고, 또 이제 뭐야? 최후 때 만들어진 정박, 사람들 이제 인사 뽑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그 정치와 관련된 기구다라고 하면, 군사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어떤 이제 그 호위를 담당하는 도방이 있고요. 또 이제 삼별초라는 이제 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무신요 집권기에 이제 좀 그 기구들 운영됐던 기구들과 그 기구들의 어떤 역할 이런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농민과 천민이 저항하다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무신 그 집권기에도 백성들 입장에선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자, 무신정변으로 일단 사회가 혼란하고요. 신분 질서가 동요한다.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이의민이라는 사람, 천민 출신인데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요. 지배층의 수탈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귀족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그런 부를 계속 유지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땅 뺏어가고요. 세금도 과중하게 걷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를 수탈해갔던 몽골 귀족들이 이제 쫓겨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무신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몽골 귀족보다. 그러니까 몽골 귀족이랑 똑같아. 또 크게 달라진 거 없어. 백성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땅 뺏어가죠. 또 그 세금도 많이 걷죠.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난을 일으킨 거예요. 백성들이. 자, 망이 망소이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요런 거는 이제 우리 그 농민들이 일으킨 난이고요. 좀 이제 여기 유명한 게 지금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지금 충남 공주죠?
공주의 명학소라는 지역에서 이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대요. 근데 잘 보세요. 명학 뭐예요? 소죠. 우리가 고려시대 그 이제 지방 행정제도에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공주에 있는 명학소래요. 지금 향, 부곡, 소에서 이 소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차별받는 지역이었다라는 거. 신부는 이제 평민이지만 난을 일으켰고요. 망이 망소이.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상도 일대에서요. 초전이라는 곳에 효심이, 운문이라는 곳에 김삼이.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농민들의 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 해가지고요. 자 만적의 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적 신분이 뭐라는 거야? 천민이다라는 거지. 근데 만적이 난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지금? 수도 지금 개경이잖아. 개경. 이 만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게 노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씨 그 집안의 노비였어요. 최충원의 기본적으로 이제 노비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가 이제 그 전에 막 그러니까 최충원이 이음인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음인이 천민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만적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나랑 같은 신분인 사람 그 이음인도 국가 최고 권력자까지 올랐다. 이제 우리도 이제 자기 주인들 제거하고 노비 문서 없애고 우리도 이제 노비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주변에 있는 노비들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만적이가 이제 이제 막 그렇게 난을 일으키려고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노비가 이제 자기 주인한테 이제 잃은 거죠. 만적이가 지금 난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에는 만적 이제 그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분 해방을 위한 이런 노비들 천민들의 어떤 운동도 있었다. 자, 결과로 하층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자, 세 번째 고려사회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